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혜원에게 세상은 끝없는 빗줄기 같았다. 멈출 줄 모르는 비처럼 빚과 가난은 그녀의 삶을 짓눌렀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시작된 배달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낡은 스쿠터는 그녀의 발이 되어 서울의 복잡한 골목들을 누볐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혜원은 마지막 배달을 위해 스쿠터 시동을 걸었다. 늦은 밤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오래된 저택이었다. 번지수를 확인하며 스쿠터를 멈춰 세웠을 때 혜원은 인기척 없는 적막함에 의아함을 느꼈다. 배달 앱에는 분명 문 앞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서는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던 혜원은 혹시 손님이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 나이 지긋한 남성들과 낯선 사내들이 둘러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냉혹함으로 번들거렸다. 혜원은 그들 대화의 일부를 엿듣게 되었다. 그 여자애, 드디어 데려왔군. 약속한 대로 오늘 밤 거래를 마무리하지. 걱정 마십시오. 손을 썼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혜원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거래가 아님을 깨달았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고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누구야? 한 사내가 벌떡 일어나 혜원을 향해 소리쳤다. 공포에 질린 혜원은 배달통을 든 채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작은 동물처럼 좁은 골목길을 내달렸다. 뒤에서는 여러 명의 사내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인간의 다리는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사내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내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애워쌌다. 어디 도망가려고, 꼬맹이. 그냥 조용히 잡히면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혜원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 사이로 돌진해 들어왔다.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골목을 갈랐다. 차가 멈춰서자 혜원과 사내들 모두 숨을 죽였다. 이 차의 등장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정장 차림에 그의 눈빛은 깊고도 차가웠다. 그는 주위의 소란스러운 상황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오직 혜원만을 응시했다. 혜원의 눈에 비친 그는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것 같은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기운은 주변을 압도했다. 그를 보며 사내들은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다. 이봐,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잔뜩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 없이 혜원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외투를 걸쳐주었다. 그의 외투에서는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났다. 그 아이는 나한테 팔린 몸이다. 내가 그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다.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어리둥절했다. 그녀를 보호한다고. 팔린 몸. 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내들은 남자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우리가 먼저 그녀를 잡았어. 그 여자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남자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혜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는 차분하게 경호원으로 보이는 두 명의 사내에게 눈짓했다. 이윽고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사내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내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해 보였다. 혜원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남자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의 소리는 단절되었다. 혜원은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성그룹 본사로 가. 한성그룹? 그 이름은 혜원에게 낯설지 않았다. TV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던 거대한 재벌 그룹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그녀를 구한 것인가? 그리고 왜 그녀가 팔린 몸이라고 말했던 것일까? 모든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원은 자신을 구원한 이 남자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의 얼굴은 완벽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차는 부드럽게 고속도로를 달렸다. 도심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혜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배달통은 아직 차 안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하던 가난한 소녀에서 이제는 거대한 재벌 총수의 채 앉아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정해진 숙명이었을까?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한성그룹의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혜원은 숨막히는 고층 빌딩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은 밤하늘 아래에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이런 풍경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경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복대는 정적만이 흘렀다. 남자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혜원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총재실이었다.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규모의 사무실이 혜원의 눈앞에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혜원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자신의 거대한 회전 의자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깊이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름이 이혜원입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공손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한태준이다. 한성그룹 총재.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다. 혜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한태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부터 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가족 빚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배달 아르바이트 내역과 개인 신상 정보까지.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혜원은 놀라움과 동시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들어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가 그들에게 팔려가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그저 돈 때문에 가족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태준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야경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나는 지금 결혼이 필요하다. 그것도 정략 결혼이 아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혜원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거대한 그룹의 총재가 왜 결혼이 필요한가? 그것도 그녀 같은 사람에게. 한태준은 다시 혜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 가문은 지금 권력 다툼이 한창이다. 나는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나의 적들에게 내 결혼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너처럼 배경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일 거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네가 오늘 그들을 속여 넘긴 것처럼 너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간단하다. 나와 결혼해라. 가짜 결혼이다. 나는 네 가족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들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대신 너는 나의 아내로서 내 곁에 있어주면 된다. 혜원은 그의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인생을 건 말도 안 되는 거래. 그녀의 삶은 빚에 짓눌려 있었다. 어머니는 오랜 투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어린 남동생은 아직 학생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총재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인가요? 처음에는 그렇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단순한 존재 이상의 의미가 필요하다. 나의 적들에게 너를 방패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칼로 쓸 수도 있다. 네가 가진 기민함과 담대함이 나에게 필요하다. 한태준의 말은 솔직하고 냉혹했다. 혜원은 그의 말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솔직함에 끌렸다. 그는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려 했지만 적어도 그녀를 속이지는 않았다. 제가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요? 혜원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한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 너는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갈 거다. 그들이 너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늙은 부자는 내 가족의 빚을 이미 모두 정리해 주었다. 네가 만약 그에게 가지 않는다면 너의 가족들은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될 거다. 혜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솔직함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내게 시간을 줄 수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결혼하고 재벌가 안주인이 될 건가? 아니면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건가? 혜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을 했군. 이제부터 너는 한혜원이다. 한성그룹의 안주인이지. 네 과거는 모두 지워질 거야. 너의 가족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혜원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 총재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운명 앞에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를 다졌다. 이 결혼이 단순히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혜원의 삶은 단 한 번의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낡은 스쿠터와 눅눅한 배달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우거진 거대한 정원과 웅장한 대리석 저택이 들어섰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혜원은 한태준의 아내 한성그룹의 안주인 한혜원이 되었다. 저택에 도착한 첫날, 혜원은 한태준의 비서인 김비서의 안내를 받았다. 김비서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으로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혜원에게 저택의 모든 규칙과 한태준의 일상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총재님께서는 규칙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특히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김 비서는 혜원의 옷차림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했다. 혜원은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흡수하려 노력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도전은 한태준의 가족들이었다. 그의 할머니인 이 여사, 그리고 그의 숙부인 한경호 상무와 그의 부인 강 여사. 그들은 혜원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경계하고 무시했다. 이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혜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태준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아이를 데려왔는지 모르겠군. 재벌가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한경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혜원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배달일 하다 온 몸이 재벌가 안주인 역할에 적응하기 힘들 텐데 내가 따로 과외라도 해줄까? 그들의 조롱은 칼날처럼 혜원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혜원은 겉으로 아무 동요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말했었다. 그들은 그녀를 약한 고리로 볼 것이라고.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경멸을 불러일으켰다. 봐라, 말 한마디 못하는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태준이가 미쳤나 보군. 강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한태준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혜원은 그의 표정을 살짝 엿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혜원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침대와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한 방은 그녀에게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짐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조롱과 경멸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김비서가 건네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아침 식사 자리에 나갔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식사 전에 조용히 일어나
한태준의 할머니인 이여색에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집안의 일원이 된 한혜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할머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여사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사 내내 혜원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한태준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에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난 후 한경호는 혜원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어제는 말도 못하더니 오늘은 좀 달라졌네. 근데 그게 다야? 재벌가 안주인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혜원은 그에게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상무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재벌가의 세계는 모르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총재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당당했다. 한경호는 그녀의 의외의 방역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한태준은 혜원을 주주총회에 동반했다. 모든 사람들이 혜원을 경계하고 낯설어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한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한경호는 주주총회에서 한태준의 경영 방침을 맹렬히 비난했다. 총재님께서는 너무 급진적인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사회에 총재님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경호의 발언에 많은 주주들이 동조하며 술렁거렸다. 그때 한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상무님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IT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경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총재님, 말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저 헛된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바로 그때 혜원이 조용히 한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총재님, 지금 상무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왜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태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상무님. 그렇다면 상무님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한경호는 한태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혜원이 한태준에게 다시 속삭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그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태준은 혜원의 말에 따라 한경호를 더욱 압박했다. 상무님, 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한경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주주총회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혜원은 한태준의 가족들, 그리고 한성그룹 내부에서 새로운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한태준의 새로운 무기였다. 한태준은 주주총회에서 돌아와 혜원에게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꽤 곤란했을 거다. 고맙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혜원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싸움에서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한태준과 함께 싸워나갈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혜원의 삶은 이제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태준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김비서에게 재벌가의 예절과 문화, 그리고 한성그룹의 역사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의 탁월한 기억력과 분석력은 한태준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그룹의 중요한 보고서를 건네주며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혜원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냈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한태준의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한태준은 혜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간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이건 네가 그날 밤 목격했던 거래에 관한 정보다. 우리 그룹의 경쟁사인 JL 코퍼레이션의 자료다. 혜원은 서류를 넘겨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류에는 JL 코퍼레이션이 한성그룹의 신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비밀리에 공작을 벌여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한성그룹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내가 왜 이걸 너에게 보여주는지 알겠나? 한태준은 혜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제가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시겠죠. 한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확해. 네가 그날 본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내가 너를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데려온 것을 단순한 변덕이나 유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네가 그저 무력하고 순진한 소녀로 보일 테니 한태준은 혜원에게 그가 왜 그토록 이 문제에 집착하는지 설명했다. JL 코퍼레이션의 사장은 과거 한성그룹의 연구원이었던 강동민이었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의 기술을 훔쳐 달아나려다 발각되어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한성그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강동민은 아주 교활한 인간이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다. 내부의 누군가가 그를 돕고 있다. 혜원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인질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한성그룹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그날 밤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꽤 나이가 지긋한 남자들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왼손에 독특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붉은 루비 보석이 박힌 반지였습니다. 한태준은 혜원의 증언을 듣고 조용히 메모를 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성그룹의 고위 임원들 중 왼손에 붉은 루비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김비서는 한태준에게 한경호 상무의 자료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경호가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 목록이 있었고 그 중에는 붉은 루비 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역시 한경호였군. 그는 내가 총재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동민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일을 빌미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계획이겠지. 혜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재님,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실 겁니까?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한경호는 분명히 그의 죄를 부인할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역으로 나를 공격할 거다. 나는 그가 어떤 수를 쓰는지 지켜볼 거다.
그리고 그가 가장 방심한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일 거다. 한태준은 혜원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보였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과 침착함에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갔다. 혜원은 한태준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외롭고 고뇌하는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압박과 싸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경호는 한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혜원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녀를 통해 한태준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한경호는 자신의 부하를 통해 혜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아가씨, 태준 총재님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아가씨를 챙길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제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태준 총재님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혜원은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상무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재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에 한경호는 당황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혜원은 그가 돌아선 후 그의 행동과 표정을 모두 기억 속에 새겼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한태준을 위한 그녀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한태준에게 한경호의 행동을 모두 이야기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는 네가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재앙을 모르고 있지.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 될 거다. 한태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혜원은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이 싸움의 끝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준과 함께 이 모든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태준의 서재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후 며칠이 지났다. 혜원과 한태준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지략과 용기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반자였다. 혜원은 한태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탁월한 관찰력은 한경호 상무와 강동민 사장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혜원은 한경호 상무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평소에는 항상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그가 유독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항상 저택의 서쪽 정원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혜원은 그 전화 통화가 단순한 업무상의 대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한경호는 평소처럼 서쪽 정원으로 나갔다. 혜원은 조용히 그를 따라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한경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 강동민 그 자식, 태준이가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 큰일 났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혜원은 그의 말에서 강동민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태준의 서재에서 들었던 이름, JR 코퍼레이션의 사장이었다. 혜원은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상무님. 저희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한 총재가 그 여자를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주제에 너무 나대는군요. 그녀를 조용히 처리해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혜원을 향한 노골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다. 혜원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그들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다. 혜원은 그들의 계획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냉철해졌다. 그녀는 한경호가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한태준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강동민, 그 자식이 결국 너를 노리는군.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한태준은 혜원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우리는 그들이 너를 해치려 할 때를 역이용해야 한다. 그들이 너를 공격하는 순간 나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다.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그의 최측근 변호사들과 경호팀을 불러들였다. 다음 날 한태준은 한성그룹의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한태준과 혜원, 그리고 한경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모였다. 회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태준은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회의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한태준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경호가 제안했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경호는 자신의 안건이 통과될 것을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총재님, 이 사업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경호는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혜원은 그의 발표 내용에 숨겨진 허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한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총재님, 저 사업 계획에는 핵심 기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수익도 비현실적으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태준은 혜원의 말을 듣고 한경호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상무님, 이 사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한태준의 질문은 한경호의 허를 찔렀다. 한경호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그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말했다. 상무님,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의 핵심 기술은 이미 JL 코퍼레이션의 강동민 사장에게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혜원의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한경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여자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 한경호는 혜원을 향해 소리쳤다. 혜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경호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근거는 상무님께서 어제 저녁 서쪽 정원에서 강동민 사장님과 통화하신 내용입니다. 태준이가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 같다. 그녀를 조용히 처리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혜원의 말은 한경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경호는 끝까지 혜원을 비난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태준아, 너는 저런 여자의 말만 믿고 내 숙부를 의심하는 거냐? 한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경호를 바라보았다. 숙부님, 당신은 이미 내게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의심하는 건 당신의 행동 때문이지 혜원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한태준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한경호가 JL 코퍼레이션과 내통하고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증거들은 완벽했고 한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한경호는 임원직에서 해임되었고 그룹 내부의 그의 세력들은 모두 숙청되었다. 혜원의 결정적인 역할로 한성그룹은 내부의 위험 요소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한태준은 혜원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혜원은 자신이 그를 믿고 따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동민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경호 상무의 몰락은 한성그룹의 거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권력은 한때 막강했지만 이제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한태준은 그를 해임하고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숙청하는 데 단호했다. 혜원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한경호가 파놓은 함정을 간파하고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한태준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그의 권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한경호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진짜 위협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JL 코퍼레이션의 강동민 사장은 한성그룹의 신기술 정보를 빼내지 못해 분노에 휩싸여 있을 터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한태준의 가장 중요한 약점, 혜원이 될 것이었다. 한태준은 혜원에게 더욱 철저한 경호를 붙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되었고 그녀의 안전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혜원은 이런 보호가 오히려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걷고 싶었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말했다. 총재님, 제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오히려 그들이 저를 노리기가 더 쉽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 그들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태준은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혜원,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나. 그들은 너를 해치려 할 거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으면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저를 찾아낼 겁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움직여 그들을 유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고민했다. 그는 혜원의 계획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방법만이 강동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하지만 내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한 발자국도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한태준은 혜원에게 가짜 일정을 만들어 주었다. 혜원은 친구를 만나러 시내의 한 유명 카페에 가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 카페로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는 한태준이 보낸 경호원들이 몰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혜원이 위험에 처하는 즉시 나타나 그녀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원은 카페에 앉아 1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는 척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예상대로 잠시 후 수상한 남성 2명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혜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혜원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저희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혜원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서. 그들은 혜원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바로 그때 혜원은 그들의 손이 닿기 직전 뜨거운 커피를 그들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들이 당황하는 틈을 타 혜원은 비명을 지르며 카페 밖으로 뛰쳐나왔다. 카페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혜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원은 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또 다른 남성들이 막아섰다.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혜원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았다. 그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차에 태우려는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다. 탕! 갑작스러운 총성에 모든 사람이 놀라 멈췄다. 혜원을 붙잡고 있던 남성들도 총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한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강동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한태준, 드디어 내 본 모습을 드러내는군. 네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선 건가? 강동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여자가 결국 너의 약점이 될 거다. 한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혜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뒤로 숨겼다. 강동민, 내 게임은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게임을 시작하지. 강동민은 비웃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을 거다. 강동민이 수신호를 보내자 그의 부하들이 혜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혜원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한태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가로등 불빛이 모두 꺼졌다.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강동민의 부하들은 당황하며 멈춰 섰다. 바로 그때 한태준의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한태준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강동민의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동민은 이 모든 것이 한태준의 계획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한태준, 비열한 자식. 너는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도 모르는 겁쟁이야.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혜원의 손을 잡고 그의 차로 향했다. 그들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강동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숨겨놓은 권총을 꺼내 혜원에게 겨누었다. 한태준, 저 여자가 죽는 꼴을 보게 될 거다. 한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혜원을 감싸 안았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혜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총재님, 한태준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네가 무사하면 돼. 그의 눈빛은 차가운 냉혈한이 아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혜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총알은 한태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충격은 혜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피가 자신의 옷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총알은 그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혜원에게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계약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혜원은 자신의 심장이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강동민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증으로 인해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강동민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이런 비열한 자식,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군. 한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혜원을 부축해 채 태웠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혜원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총재님,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한태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내 아내라고.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진실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한태준은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운전했다. 그는 혜원이 걱정할까봐 말했다. 병원에 가면 소문이 퍼질 거다. 이 정도 상처는 집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 김 비서에게 연락해 의사를 부르게 했다. 그의 결정은 현명했다. 강동민과 한경호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했다. 혜원은 그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보호하는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의사가 도착해 한태준의 어깨를 치료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꽤 아파 보였다. 혜원은 그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그의 미소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치료가 끝난 후 한태준은 혜원에게 말했다. 혜원아, 강동민과 한경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 사업가가 아니야.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혜원은 한태준의 옆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총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한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내 가족이다. 혜원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는 약점이었지만 한태준은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를 가장 취약한 존재로 보고 있지.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너의 가족은 너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다. 우리는 네 가족을 이용하여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다. 혜원은 한태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 싸움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동의에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고맙다, 혜원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한태준은 강동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한성그룹이 JL 코퍼레이션의 모든 부채를 인수하고 그 대신 강동민의 모든 사업을 한성그룹에 귀속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강동민은 한태준의 제안에 비웃었다. 한태준,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게 내 회사를 넘기지 않을 거다. 한태준은 강동민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말했다. 네가 거절하면 나는 네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폭로할 거다.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거다. 강동민은 한태준의 협박에 분노했다. 한태준, 너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 한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너의 가족을 건드린 게 아니야.
네가 먼저 내 아내를 건드렸지.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럼 너의 가족들은 안전할 거다. 강동민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한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동민은 결국 한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모든 사업은 한성그룹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한태준은 JL 코퍼레이션의 모든 불법 행위와 한경호 상무와의 내통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강동민을 협박할 필요가 없었다. 한태준은 한경호와 강동민을 동시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한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에서 실행되었다. 한태준은 모든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강동민의 불법 행위와 한경호 상무와의 내통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강동민의 자백과 그들의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한경호가 회원에게 했던 위협적인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한경호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한태준의 편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태준은 회원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네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 용기와 지혜가 나를 승리로 이끌었어. 고맙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은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한태준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태준의 가족들은 혜원에게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이 여사는 혜원에게 말했다. 네가 태준이를 도와준 것은 고맙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야.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여사의 말은 혜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혜원은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습니다, 총재님. 저는 이 여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할 겁니다. 혜원의 말은 이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혜원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혜원을 위해 공식적인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 혜원은 한태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결혼식 당일, 혜원은 한태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다. 그녀는 한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에 쫓기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을 찾아낸 용감한 여인이 되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강동민과 한경호의 몰락은 한성그룹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혜원과 한태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한태준은 강동민의 JL 코퍼레이션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발견했다. 탈세, 횡령,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한태준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놔두면 이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거다. 우리는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한태준의 결정은 그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다. 강동민의 뒤에는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한태준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한성그룹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성그룹의 총재,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쟁사를 흡수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한태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회원은 이 모든 상황을 한태준의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론의 공격이 단순히 한성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태준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혜원아,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내가 총재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이런 공격은 피할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가다. 혜원은 한태준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사회의 약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한 사람들이었다. 혜원은 한태준에게 말했다. 총재님, 그들은 저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태준은 혜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혜원을 동반했다. 많은 기자들이 혜원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한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분은 제 아내 한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JL 코퍼레이션과 한경호 상무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태준은 기자회견장에서 강동민과 한경호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공개했다. 그들의 탈세, 횡령,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 혜원이 그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일입니다. 제 아내는 한때 빚에 쫓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저는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람들은 한태준과 혜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아름답지만 동시에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용감한 이야기였다. 한태준의 진심은 언론의 공격을 잠재웠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강동민의 뒤에 숨어있던 기득권 세력은 한태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태준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인 이 여사를 이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이 여사에게 접근해 한태준을 비난했다. 총재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성그룹이 위험해질 겁니다. 그들은 이 여사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이 여사는 그들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아, 너는 너무 멀리 가고 있다. 강동민의 문제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왜 굳이 그들의 뒤에 있는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한태준은 어머니의 말에 슬픔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혜원이 나섰다. 그녀는 이 여색에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님, 총재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총재님은 그저 한성그룹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할머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다. 혜원의 말은 이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혜원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이 여사는 혜원을 안아주며 말했다. 고맙다 혜원아. 네가 태준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 여사의 지지 선언은 한태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가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강동민과 한경호,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모든 인물들을 법정에 세웠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지만 한태준은 혜원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한태준의 승리는 단순히 한성그룹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진실이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때 빚에 쫓기던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였던 혜원은 이제 한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그의 진정한 동반자였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태준이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강동민과 한경호 상무,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모든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성그룹은 한태준의 지휘 아래 그동안의 어두운 비리를 모두 청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태준의 경영 능력은 재계의 전설로 회자되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혜원이 있었다. 그녀는 한태준의 가장 중요한 전략가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지혜로운 안주인으로 불리며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혜원은 한태준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태준의 가족들, 특히 이 여사는 혜원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이 여사는 혜원에게 말했다. 네가 한태준을 도운 것은 고맙지만 너의 배경은 여전히 우리 가문의 오점이다. 너의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들이 우리 가문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이 여사의 말은 혜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한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혜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혜원과 혜원의 가족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저의 과거와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는 것처럼 저는 혜원과 혜원의 가족을 지킬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며칠 후 이 여사는 혜원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혜원의 어머니는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그녀는 딸의 성공적인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 혜원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이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혜원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다 총재님 덕분이야. 총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이 여사는 혜원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혜원이는 이제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일원입니다.
이 여사의 말에 혜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한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경호는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한태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한지원에게 복수를 부탁했다. 한지원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한성그룹에 위장 취업해 한태준의 최측근으로 위장했다. 그는 한태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숨죽이고 기다렸다. 한지원은 한태준이 혜원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원을 이용하여 한태준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한지원은 혜원에게 접근했다. 형수님, 제가 총재님께 드릴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재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형수님께서 대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지원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혜원은 한지원의 제안에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한지원이 한경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혜원은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서류를 한태준에게 건네기 전에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서류에는 한성그룹의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밀 정보는 한태준의 경쟁사인 JK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혜원은 한태준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한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 자식,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군. 내가 그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한태준은 한지원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한지원을 자신의 동생처럼 아꼈기 때문이었다. 한태준은 한지원을 조용히 총재실로 불렀다. 지원아, 네가 내게 준 서류, 이게 대체 뭐냐? 한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지원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태준은 한지원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복수를 가르쳤다면 나는 너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한태준은 한지원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를 사회봉사활동으로 보냈다. 이곳에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네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한태준의 말은 한지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한태준의 관용에 눈물을 흘렸다. 한지원은 그 후 한태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매달렸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심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떠나 자신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성공했고 그는 한태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형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은 한태준의 옆에서 그의 관대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소녀, 억지로 늙은 부자에게 팔려가던 순간, 냉혈한 총재의 눈에 띄어 순식간에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태준과 혜원의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들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쌓았다. 한경호의 몰락과 한지원의 새로운 삶은 한성그룹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 한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냉혈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혜원은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은 한태준의 서재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원아,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을 거다. 너는 나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 정말 고맙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총재님, 저 또한 총재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에 쫓기고 있었을 겁니다. 총재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태준은 혜원에게 물었다. 혜원아, 우리 결혼식 다시 올릴까? 이번에는 계약 결혼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진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한태준의 제안에 혜원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원은 그의 품에 안겨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한태준과 혜원은 가족들과 친구들만을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의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한태준의 어머니인 이 여사도 결혼식에 참석해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이 여사는 혜원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원아, 이제 너는 우리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다. 앞으로 태준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이 여사의 진심 어린 축복은 혜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한태준과 혜원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다.